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진범입니다. 자, 이번 2024년 3회차 회계관리 1급 모의고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근거로 해가지고 당시 시행한 회차의 문제를 기준으로 책자를 해봤고요. 최대한 저작권에 걸리지 않도록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PDF 파일은 조금 더 이제 따듬어서 이제 배포할 예정이고요. 블로그에 업로드 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새 문제 자체가 이제 문제지 유출이 이제 가능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이제 문제만 보기에는 사실 2022년도 공개 문제보다는 사실상 크게 어렵지 않다는 느낌은 받지만 2024년도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조금 내려갔어요. 근데 이번 이제 5회차 7월달 문이죠. 7월달 문 문제를 받아보니 내가 배우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좀 출제가 돼 있더라. 문제 나오지 않은 부분도 출제가 돼 있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기본서를 좀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가 좀 이제 3회차까지는 좀 단순한 문제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꼭 한번 합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재무회계는 40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 지시점, 세무회계 지시점 해가지고 각각 70점 이상이면은 합격합니다. 평균 70점 이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70점 이상 받기 위해서 밸런스를 꼭 맞추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해당하는 재무회계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재무회계 특징으로 돼 있어요. 자, 재무회계 특징 한번 볼까요? 1번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회계 자체가 기준이 있어요. 재무회계죠. 근데 관리회계는 비교를 해보면은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회계는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재무회계는 외부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룰이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재무회계 시점은 미래지향적이다. 아닙니다. 재무회계는요, 현재라고 하면은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뭐 돈 들어왔나 돈 나갔나 이거는 기록할 수 있지만, 책에서 얘기하는 재무회계 시점은요, 현재를 뜻하고 있지는 않고요, 과거를 뜻하고 있죠. 과거지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관리회계 측면에서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는 미래지향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투자안을 내가 선택을 해서 단기 순이익이 날 거다라고 예상을 할 때 그때 이제 시점을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지향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재무회계 시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재무보고를 위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을 작성한다. 맞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거 재무제표죠.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재무회계는 이해관계를 통해 외부에 보고하며 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이해관계자도 내외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기준이 있으니 그러한 재무제표도 이러한 기준을 이제 만들어서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 몇 번? 그렇죠. 1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해당하는 질적 특성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은입니다. 자, 질적 특성이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나타나고자 하는 현상을 무엇하고 소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중립성이냐? 아니죠. 중립성은요,
어느 한쪽이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중립성이에요. 중립성은요, 회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유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립성이고, 예측 가치는 말 그대로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미래를 위한, 예측이죠. 미래를 위한 예측이라는 그런 키워드 자체가 암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 자체가 예측 가치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는 약간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에 따른 이제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따른 이제 경영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라라는 의미가 피드백 가치를 의미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은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경우는 과거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가 있죠. 뭐예요? 그렇죠. 이 내용은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신뢰성의 하부소성의 하나인 표현의 충실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현의 충실성은 회계하는 사람이 중립적에다가 오류 자체가 없어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설명은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작성 기준 한번 봅시다. 자, 1번.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보고한다. 맞죠? 발생주의. 근데 현금주의라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발생주의.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계 보고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상계하여 보고할 필요는 없죠. 상계금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없다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은 영업의 비용으로 포함한다. 이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세전이익이라고 부르는데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될지 그걸 빼고 그 다음 순수 남은 단기 순손익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때 이 법인세 비용은 영업의 비용 이제 이런 부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세금일 뿐이지. 그래서 소속 자체는 영업의 비용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법인세 등이라는 독립적인 계정 과목 명이고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운반비, 수수료 비용, 소모품 등이 해당한다. 계정 과목 상에서는 판매비, 관리비가 맞죠. 2번 맞습니다. 보고서 없는 게 맞고. 그래서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재무정보의 기본 과정에 대해 올바른 것은? 입니다. 자, 1번. 예측 가능한 미래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이잖아요. 이건 현재잖아요. 예측 가능한 미래의 영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2025년도에서도 영업을 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럼 뭐예요? 미래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산하거나 거래 중단하려는 의도는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재무제표는 기준에 따라 작성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2024년도에 폐업을 고려한다 라고 하면은 폐업 고려한다면 폐업한다는 뭐 그런 날짜까지 손익계산서 만들면 되잖아요. 뭐 재무제표는 뭐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할 필요는 없다라고 뭐 그러니까 이 뜻이죠. 뭐 폐업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운영한다. 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에서 1번은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왜 틀렸냐면은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보고 기간을 1개월, 3개월, 뭐 6개월, 뭐 1년 단위로 보고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키워드에 보고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라는 키워드가 없죠. 실현주의 가정은 없습니다. 계속기업의 가정. 그렇죠. 이 회사가 계속 운영을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운영 여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다면은 이거는 계속기업의 가정입니다. 기업 실체 가정은요. 회사의 존재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가 존재를 해야지 사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부사장 계시고, 그다음 부장 있고, 대리 있고, 사원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사의 존재 여부를 물어보는 게 기업 실체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 여부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거냐? 정답은 3번 계속 기업의 가정이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산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의미하며 미래의 경제적 의무가 발생한다. 자산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 그럼 하나의 자산이죠. 선생님 저는 집이 다 은행 건데요? 그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내 소유의 명의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다 재산이에요. 그래서 집도 자산 중에 하나죠. 차는 선생님 저 차 담보 잡혔는데요? 그거랑 관계없어요. 명의가 내 거만 돼요. 그래서 이건 자산이고. 예를 들어서 기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의 자산 중 하나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내 재산. 이런 부분에까지는 맞지만 미래의 경제적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경제적 의무가 아니죠. 의무는 내가 돈을 줘야 되는 사항이 돼요. 경제적 의무는 어디가 해당돼요? 그렇죠. 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산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경제적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하죠. 경제적 효익 또는 권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 팔았을 때 그 내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둔촌 아파트다 이렇게 따지면은 둔촌 아파트를 내가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해요. 매매인데 14억이에요. 근데 내가 은행에 빌린 돈이 6억이고 내 자가의 돈이 한 8억 있는 거예요. 그럼 14억에 팔아요. 그러면은 6억이 갚는다고 해도 나머지 금액이 내 8억에 내 수준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자산이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 은행 6억은 뭐예요? 부채인 거죠. 부채는 의무인 거고 자산은 경제적 효익이라고 또는 권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효익이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자산은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을 분류한다. 맞죠? 분류 중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3번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형태가 있으며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은 유형자산이라 한다.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형태가 있어요. 영업 목적으로 한대요. 유형자산 맞죠? 근데 형태가 없다면 뭐예요? 그거는 무형자산.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보통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 보고한다. 보통예금이라는 계정과목은 독립적 계정과목이 아니고요. 보고를 할 때 그 유사계정과목은 통합 처리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3개월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정답 몇 번? 5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은요. 통화라고 얘기하자면은 지폐 주화를 뜻하죠. 근데 이 문제도 하도 많이 내가 작성해가지고 이제 다른 문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통화대용 증권은 현금도 있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타인반익수표. 그 다음에 우표 환증서, 공사채 만기이자표, 이런 것 등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어떤 거냐?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타인반익수표, 지폐, 주화, 공사채 만기이자표 받으러면 아니고요. 우표 환증서, 단기매매 증권 아니에요. 정기예금, 이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 하나인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맞는 거고 하나, 둘, 세 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걸 물어보니 정답 몇 번? 6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그렇죠. 판매 목적이니까 해당이 되는 게 맞죠. 그 다음 2번 재고자산은 원재료, 제품, 상품, 반제품, 미차품 등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미차품은요, 우리가 물건인 건 맞지만 물 건너 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도착하지 않은 부분, 이걸 미차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재고자산 중 하나예요. 그 다음 3번 재고자산을 1년 이상 존재하여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악성재고를 갖고 있어요. 부자재인데 오랫동안 안 쓰는 게 있어요.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비유동 자산을 잡을 거냐 라고 했을 때 재고자산은 비유동 자산을 못 잡아요. 왜냐? 1년이 지나더라도 그러니까 언젠가 소비를 할 거고, 근데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유동자산 놔둬라. 어차피 우리가 판매 목적이나 변함이 없으니.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1년 넘어도 그냥 재고자산일 뿐입니다. 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재고자산 구입 시 매입, 애누리 및 환출, 그 다음 매입 할인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이 부분 드렸죠. 이거는 뭐예요? 물건을 구입했을 때 하자이기 때문에 직접 차감을 해주시면 돼요. 영업의 비용이 이렇게 차감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직접 차감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내용 몇 번? 그렇죠.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번입니다. 다음 바드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바드럼입니다. 자, 1번입니다. 상품 등을 판매하고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 바드럼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 맞아요? 그렇죠. 상품 등을 판매했을 때 어음을 받는 건 바드럼 처리 가능해요. 그 다음 2번 바드럼이 만기가 되었을 경우 해당하는 은행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만기됐을 때 은행에서 어음 딱 제시해주고 이거 만기인데 돈 받으러 왔어요 이러면은 은행도 당연히 용역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른 이제 수수료 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바드럼이 할인하게 되는 경우 할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 맞아요? 아니죠. 왜요? 만기 전에 이제 어음 할인은 그러니까 만기돼서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전이 필요한 거죠. 급전이 필요하니까 이 어음을 팔아가지고 이제 다른 데 넘기는 거예요. 캐피탈 넘기는 거예요. 근데 책은 은행으로 돼 있잖아요. 실제 이제 실무에 들어가면은 어음 자체는 그냥 할인했을 때 캐피탈로 넘겨요. 그러니까 그 자체 어음을 매각시킨 거죠. 캐피탈 넘기거든요. 근데 매입 채무를 했는 이제 지급어음인 사람한테는 통보하진 않습니다. 통보하게 되면 나 돈 갚을 필요가 없어지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보하진 않고 그래서 은행에서 심사를 거쳐요. 아니 은행이 아니죠. 캐피탈 심사를 거쳐요.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 줄 수 있다, 돈으로 줄 수 없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기 전 어음 할인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고 그래서 이거를 매각으로 이제 분류를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매출채권 처분 소실로 처리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실무에서 상대방이 돈을 못 줬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러면은 우리가 돈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좀 따릅니다. 그래서 3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바드럼이 상품 구매 후 배서양도하는 경우 바드럼 대변으로 처리한다. 맞는 얘기죠. 배서양도는 물건을 돈 대신 내가 받았던 어음으로 주는 거예요. 어음으로 준다 이러면은 내 손을 떠났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9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JB의 대손 자료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티저로 한번 그려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대손 충당금은요. 제가 이제 위치상 그냥 기초는 왼쪽, 기말은 오른쪽인데 정식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기초는 오른쪽입니다. 기말이 왼쪽이에요. 그럼 기초 금액은 얼마냐면은 90만원. 여기서 대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00만원이 발생했지만 우리가 항아리 신유단지에 모셔놓은 금액은 100만원이 대손이 발생했는데 항아리 신유단지에 90만원만 있어요. 그래서 90만원만 내 빼는 거고 나머지 10만원은 내 돈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만원이 아닌 90만원만 합니다. 항아리 신유단지는 90만원만 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도 똑같이 90만원만 빼는 거예요. 100만원 다 빼면은 답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90만원만 빼주는 이유가 이거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누가 갚았어요. 그래서 회수했어요. 그래서 10만원 이렇게 회수합니다. 자, 그래서 대손 설정 시 설정 금액은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설정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설정금 100만원인데 100만원만큼 채울 거면은 보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야 돼요. 설정 금액은 100만원인데요. 기존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면 틀려요. 있습니다. 잔액이 있어요. 왜냐? 10만원 회수됐잖아요. 10만원이 회수됨으로써 기존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90만원 나갔고 10만원만큼 다시 들어왔잖아요. 항아리 신주단지에. 그럼 신주단지 안에 1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만원이 들어가 있으니 내가 설정하는 금액은 100만원까지만 채워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10만원이 있으니 얼마만큼만 더 채우면 돼요? 100만원 맞추려면은 그렇죠. 90만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 금액을 90만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얘는 0이니까 제외고 얘 두 개만 따져도 기말 금액 얼마? 1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대손 충당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됩니다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금액이에요.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보충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러면은 90만원이에요. 보충할 금액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틀려요. 보충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90만원이에요. 얘기했듯이. 근데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대손 충당금은 기말 금액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3번 100만원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회계관리 1급 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에서 많이 낚여요. 긴장해서 낚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안다고 자만하고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를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일단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0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차량 운반구를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올바른 계정 항목은 무엇인가? 자, 가로가 중요합니다. 주식회사 JB는 10일 후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 못 받았으면은 계정 과목이 두 개로 낮춰지죠. 만약에 어음이라고 하면은 받을 어음도 후보 내겠지만 어음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으니 받을 어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약금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냐 했을 때 계약금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아니다.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먼저 판단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상품 매출이라든지 제품 매출에 대한 부분인지 또 이것도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줄기처럼 뻗어나가는 거예요. 마인드맵처럼. 우리 회계할 때 마인드맵처럼 원래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헷갈리거든요. 저도 회계 처음에 이제 고1 때 배웠지만 회계라는 부분이 진짜 정말 헷갈려요. 처음에는 헷갈려요. 엄청 헷갈려요. 막 시간 지나면 막 기억 안 나요. 이게 뭐였지? 또 봐야 기억나요. 또 지나면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다음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회계예요. 회계의 매력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맵처럼 꾸며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외상인데 못 받았어요. 외상인 건 맞아요. 그러면은 자, 못 받았다. 외상이다. 오케이. 외상이면은
상거래에 대한 부분이냐, 상거래가 아닌 부분이냐, 또 이렇게 또 마인드맵처럼 뻗어나가는 거죠. 줄기를. 자, 그러면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다. 예스다. 그러면은 뭐예요?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이거 분명히 3번 체크하시면 분명히 있어요. 예,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답지 보면은, 선생님, 이거 왜 미수금이 아니에요? 묻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쪽팔리는 행동은 아닌데, 진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갈래길을 딱, 줄기를 딱 뻗어나가면서, 예, 그거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아니다 이러면은 뭐예요?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아닙니다. 뭐예요?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할 정답 몇 번? 10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